자,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공시지가, 단독주택 이제 공시가격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8월 달에 국회 그 교통위에 그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집값이 이제 급등하는 지역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이제 작년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간 주택 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있고, 예. 특히 이제 고가 단독 주택의 경우 시세의 4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 형평성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가격을 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고가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예. 2007년 종부세가 이제 2조 7천억이 거쳤다고 그러는데 이제 12년이 지난 올해 2019년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가 2조 8천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늘은 게 없는 거죠. 12년 예. 동안. 분명히 집값은 올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공시주택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서 예. 이게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는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이 공시지가가 세금의 이게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고된 상태고 이제 국토부가 올해 이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가격 그 의견 청취를 받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13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공시지가 산출은 국토부 의뢰를 받은 2명 이상의 이제 평가사들이 1차적으로 표준지에 대한 평가액을 매기고 그리고 이제 평가사들과 국토부가 가격 균형 회의를 열어서 공시지가 통보액을 결정하면 이제 한국감정원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토부가 최종 공시지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제곱미터당 시세 3천만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의혹에 불과한 거고요. 예, 예. 예, 정부는 이제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세 반영률이 낮은 지역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도처럼 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공시지가 산정이 그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정부가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왜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돼야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이 감정평가는 민간 업무인데 민간 업무에 정부가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논란인 것 같은데 예. 이제 감정평가기관의 독립성은 이제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시가격의 실제 가격 반영률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정부의 그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는 이제 공시가격 인상 요구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권한이고요. 정부는 그 부동산 정책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계가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곡된 공시지가를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지와 정책 선상에서 이런 부분을 또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또 이제 공시지가가 2배, 3배 오르면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네.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부 한남동, 이태원, 연남동 소위 이제 부촌이죠. 그 경북 지역에서 이제 성북동 이런 지역에 공시지가가 이제 크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그쪽이 시세보다 낮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이쪽 때문에 지역의 집값은 거의 뭐 10억
뭐 10억이라뇨? 몇십억 가는 그렇죠. 집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시세 반영률은 되게 낮은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화된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그 우려는 있지만은 뭐 이게 보도는 마치 그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를 전체 이제 국민들 전체가 이런 피해를 받을 것처럼 예. 보도하는 건 좀 괴담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연남동 120평짜리 주택이 10억에서 한 32억 원으로 이제 공시 예정 가격에 한 3배 정도 뛰게 됩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보유세 역시 이제 3배로 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경우에는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뭐 2배, 3배 오른다 그래도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정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주택 보유자가 100만 원 재산세를 냈다면 아무리 공시지가가 올라도 재산세는 1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십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1년에 재산세를 150만 원 내는 게 그게 세금 폭탄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 또 대표적인 이 보도 내용이 이미 은퇴해서 집 한 채뿐인 노인 가구가 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디에 사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네. 이게 일부 보수 언론들의 그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마치 서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과 갑부들 재산 보호하려는 아주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그 한 예로다 이제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은 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 3천만 원에서 29억 6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2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 달에 한 6만 원이 인상돼 가지고 25%나 보험료가 올라서 연간 추가 부담액이 74만 원에 이제 달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건물이면 실제 가격은 한 50억 원이 될 텐데 50억 원 재산 가진 사람이 연간 보험료 74만 원 내는 게 부담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건 진짜 서민 우롱하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경제 기사들이 요즘 워낙 많이 나와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많이 좀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된다거나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온갖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 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도 사실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팩트 체크해 보면은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해도 수십억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일부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대다수 주택 보유자들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95%는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은 평균적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예. 공시가격 동안 크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2억 9천만 원에서 올해 한 3억 800만 원으로 한 4.4%밖에 오르지 않게 돼 있고요. 예. 시가가 이제 18억 상당 주택이라면 종부세가 한 1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기존 종부세액보다 약 10만 원 정도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가 18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에서도 강남 일부 지역이 아니고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그 정도 오르는 걸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예. 그 보험료도 사실은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따라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그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2배, 3배 뛴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가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 보유 그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에 불과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몇십억 대에 달하는 집에 살면서도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세금 혜택을 받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적게 냈고. 예. 네. 그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 2주택 보유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등 46개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2주택자는 이제 상한선 20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2가구 주택자는
300%를 상한선을 원래 뒀었는데 연말 여야 그 국회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200%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지정 대상 지역 이 주택자는 보유세 급상승으로 인해 주택 매각을 이제 고려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세금 팩탄이라는 말이 좀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개 뭐 이상의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유세를 많이 물려서 세금 부담을 이제 지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 좀 내놓고 팔아서 이게 서민주택 가격을 이제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가진 만큼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이제 조세정이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그게 경제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바른경제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